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터토 31회차 제1리그 9경기 분석 및 초안픽 100분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단 강원과 서울 경기가 금요일에 경기가 편성이 되면서 K리그 5경기 그리고 제1리그 9경기 조합으로 들어왔습니다.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컵 경기가 있는 팀들이 대부분 이어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차에서 원정팀 승리, 홈팀의 승리보다는 원정팀의 승리가 많았어서 팀마다 홈과 원정에서의 승률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의 팀들이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리그 초반이긴 하지만 관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특이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J리그가 9경기가 배정이 됐고 J리그 같은 경우에는 경기마다 팀마다 경기력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최대한 일단 요약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컵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보고 나서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16위 시미즈 대 파리 사포로의 경기고요. 시미즈는 우라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비셀고베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사포로 쪽에 58%고요. 시미즈와 사포로 둘 다 주중에 컵 경기가 있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는 1승 2무 2패로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고 단 1승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포로 같은 경우에 1승 3무 1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보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는 제가 패스플레이나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경기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고 좀 그런 모습보다는 좀 압박이나 세트피스, 크로스, 역습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준수했습니다. 일단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카리노스 그리고 니시가와 선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시미즈인데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루카스가 우측에서 넓게 위치를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측면에서의 플레이 그리고 크로스 공격, 역습이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두 팀을 봤을 때 사포로가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사포로의 수비적인 약점들을 노리기에는 홈에서 단 1승밖에 없는 시미즈의 결정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미즈의 이런 공간, 수비적인 공간들이나 압박에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포로의 압박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과 루카스의 우측에서의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좋게 봐서서 저는 상대 전적도 일단 사포로가 좀 우세하기 때문에 시미즈의 단통 패 쪽으로 경기력도 포함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불안한 점은 사포로의 풀백, 특히나 좌측의 사이드백인 스가 선수가 공간이 너무 좀 많이 내준다는 모습입니다. 공격에서는 좋은 선수로 보이지만 수비 때 수비적인 타이밍이나 침투 선수를 놓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사포로의 그런 스가 선수인데 현재까지는 시미즈의 측면 자체가 날카롭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사포로 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5위 나고야 대 7위 우라와 레즈의 경기인데요. 나고야는 가시와에게 1대0 패배, 우라와는 시미즈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 쪽에 48%고요. 나고야 그리고 우라 모두 주중에 컵 경기가 있습니다. 나고야는 3승 1무 1패로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 홈보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을 정도로 홈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3승 1패를 하면서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단 1패밖에 없습니다. 원정에서는. 나고야 같은 경우엔 코로나 확진자로 가시와와의 경기가 취소될 것으로 보였었는데 경기를 치렀고요. 카나자키나 마테우스, 마에다 그리고 아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 경기 일단 아베 선수가 결장을 했습니다. 나고야는 전체적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역습이나 중거리 침투하는 모습, 그리고 크로스 공격, 측면 공격 등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조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비 가담도 일단 적극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우라 같은 경우에는 레오나르도 등 일단 공격진을 활용한 측면 공간,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 느껴지는 팀이고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데 선수들의 조금 탐욕적인 모습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라와의 이런 볼란테 부재로 중앙 공간이나 크로스 공격들의 약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나고야의 공격이 다른 부분들도 좋지만 크로스 공격도 조금 날카로운 편이라고 보여서 나고야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나고야의 수비가 가끔 공간을 내주는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큰 특이점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난한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 이런 부분에서는 나고야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두 팀의 홈에서의 전적 그리고 원정에서의 전적을 봤을 땐 홈에서 좋지 않은 나고야고 원정에서 좋은 그런 우라와의 상황이어서
나고야가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로 제대로 된 훈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은 나고야의 단통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보고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가시마 대 14위 사간도스의 경기고요. 가시마는 오이타에게 4대1로 대승을 했고요. 사간도스는 도쿄에게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가시마 쪽에 54.6%고요. 가시마 그리고 사간도스 두 팀은 모두 주중에 컵데이가 있습니다. 가시마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 1승 3무 1패로 일단 연무를 끊어낸 상황입니다. 가시마는 세트피스에서 불안했던 건스트 키퍼가 결장을 했고요. 에베나르도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습니다. 측면 크로스 공격 그리고 압박을 해서 압박한 뒤에 볼을 탈취하고 나서 역습을 하는 모습들,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계속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 적으로는 조금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가시마였지만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웠던 그런 가시마였었는데 지난 경기는 대량 득점을 했습니다.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 수원과 성남에서 뛰었던 조동건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도요다 그리고 코야마츠 선수가 좋았고 하라카와 선수는 결장을 했습니다. 팀적으로는 세트피스와 측면을 좀 넓게 굉장히 넓게 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버래핑과 크로스 공격이 여전히 좋았었던 그런 모습의 사간도스였고요. 압박도 준수했었습니다. 해외 배당에서는 이 경기가 가시마에게 좀 낮은 배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6번 경기인 간바오사카 그리고 요코FC의 경기와 거의 동일한 배당을 주어줬고요. 저는 지난 분석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단 사간도스가 역습을 당할 때 위험한 장면 외에는 공간을 그리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시마가 권순태 키퍼가 결장을 하긴 했지만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이나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봤을 때 반대로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은 굉장히 넓게 측면 공간을 잘 활용하는 팀이어서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 등으로 사간도스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력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사간도스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이 가시마가 너무 정배를 받아서 저는 배당까지 조금 생각을 한다면 가시마의 단통 무승부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위 가와사키 대 12위 오이타의 경기고요. 가와사키는 간바오사카에게 1대0 승리, 오이타는 가시마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가와사키 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86.7%입니다. 가와사키와 오이타 모두 주중에 컵대회가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5승으로 7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이타 같은 경우에 1무 4패로 4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는 오이타고요. 이 경기는 울산과 수원 경기처럼 분석이 의미 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이타가 노려볼 만한 것은 지키다가 가와사키의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을 역습으로 공략을 하는 건데 일단은 오이타가 그러한 과정은 지켰을 때라는 과정인데 지금 지켰을 때 가와사키의 중거리나 크로스 공격도 조금 좋은 편이어서 조금 두드러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변이 보이지 않는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는 게 승무패의 특징이긴 한데 지난주 J리그에서 이 정도 투표율을 몰렸었던 팀은 없었고 오이타의 수비는 크로스나 세트피스 등 수비가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기에 저는 가와사키가 이런 크로스 공격도 나쁘지 않고 세트피스도 좋고 중거리도 좋기 때문에 저는 가와사키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요코마리 대 4위 가시와의 경기고요. 요코마리는 센다이에게 1대0 승리, 가시와도 나고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가시와 쪽에 51.9%고요. 요코마리는 주중에 컵경기가 없고요. 가시와는 컵경기가 있습니다. 요코마리는 2승 3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도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와는 4승 1패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2연승으로 연패 후에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홈과 원정 모두 포함을 해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의 가시와 레이솔입니다. 요코마리는 역습과 침투하는 모습들 그리고 주니오 이런 용병들 두 명이 좋고요. 공간이 있을 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에 울릉가 선수가 저는 굉장히 이 선수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공권이나 이런 발기술도 좋고 득점을 하는 그런 결정력도 좋고 여러 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에스카, 나카마 등 압박과 이런 압박으로 뺏어낸 뒤에 역습을 하는 모습들이 좋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침투 플레이, 크로스 공격들이 좋습니다. 공격 템포가 제가 봤었던 J리그 팀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밸런스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두 팀을 봤을 때 일정적으로 유리한 팀은 요코마리가 주중에 컵 경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지만,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요코마리가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크로스 공격이 약한 모습,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울릉과의 제공권과 침투 플레이에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시화의 압박에 조금 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시화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자체가 요코마리가 낮은 배당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요코마리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초안은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승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경기력적으로는 가시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무승부가 조금 안 보이는 경기들에서 무승부가 나오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무패 쪽도 가시화 사이드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산미 간바오사카 대 17위 요코FC의 경기고요. 간바오사카는 가와사키에게 1대0 패배, 요코FC는 산프히로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간바오사카 쪽에 82.7%로 굉장히 많이 몰렸고요. 간바오사카 그리고 요코FC 둘 다 주중에 컷 경기가 있습니다. 간바는 일단 4승 1패로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홈보다 더 좋습니다. 요코FC 같은 경우에 1무 4패로 4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의 마찬가지로 홈보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습니다. 이 경기는 요코FC의 수비가 라인도 조금 못 맞추고 패스미스도 많고 침투 선수도 놓치고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세트피스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수비가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의 간바 오사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와사키 상대로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간바 오사카여서 간바 오사카의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간바 오사카의 배당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고, 간바 오사카가 중앙 활동량이 조금 부족해서 중앙에 대한 공간이나 경기를 주도하기 때문에 역습을 당할 때 수비 숫자가 좀 적어서 위험한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요코FC가 수비적으로 불안하긴 하지만 공격에서 역습이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은 그래도 역습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4연패 중인 요코FC가 간바 오사카 쪽으로 일단은 너무 보이는 이런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 나온다면 간바 오사카의 패배보다는 무승부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안전하게 간바 오사카의 승무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으로 간바 오사카를 갈 수도 있는 경기이긴 한데 일단 배당이 좀 높다라는 게 좀 걸리긴 합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9위 비셀고베 대 15위 센다이의 경기고요. 비셀은 사포로에게 3대2 승리, 센다이는 요코마리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 비셀고베 쪽에 70.9%로 몰렸고요. 비셀고베 그리고 센다이는 컷 경기가 없습니다.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같은 조에 마스모토 팀이 2부 리그에 있는 팀인데 일단 기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컷 경기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비셀 같은 경우에 2승 2무 1패로 재개 후에 일단 결과가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승리가 없는 패턴이긴 합니다.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2무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비셀고베는 홈에서 전적이 좋지 않고 센다이는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셀고베는 일단 이니에스타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선의 침투나 이니에스타의 패스 마무리만 좋으면 득점 기회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박도 좋은 비셀고베긴 하지만 골키퍼까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모습인데, 이 골키퍼가 빌드업에 가담을 했을 때 인천의 정상 키퍼처럼 그 정도로 불안합니다. 위험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점할 뻔한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점에이 선수가 좋고요. 크로스 공격 그리고 역습, 중거리 등이 좋지만 후반에서의 이런 집중력이 조금 부족하고 점에이 선수를 받쳐주는 선수가 적다 보니까 혼자서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비셀고베가 침투 선수를 놓치는 모습들이 많아서 약간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현재 비셀고베의 수비보다 센다이의 수비가 너무 엉망인 모습이고, 미드진의 이런 수비 가담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센다이의 모습, 압박에 고전을 하고 침투 선수를 놓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비셀고베의 이니에스타의 중거리나 이런 패스에 침투하는 선수들을 막아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비셀고베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12 산푸이로 대 18위 쇼난의 경기고요. 산푸이로는 요코FC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쇼난은 세레소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 산푸이로 쪽에 74.9%고요. 산프이로 그리고 쇼난 둘 다 주중에 컵 경기가 있습니다. 산프레체 같은 경우는 홈에서의 전적이 원정보다 좋지 않고요. 1승 1무 3패로 연패를 끊었지만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패로 원정에서 지금 이번 시즌에 전패를 하고 있는 쇼난의 모습입니다. 다른 팀과 홈에서 경기를 하는 그런 산프레체였다면 홈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지만, 원정에서의 쇼나는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쇼나는 전반에 수비적으로 나오다가 보통 후반전에 실점을 하고 나서 라인을 조금 올리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뒷공간을 털리면서 더 실점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일단 수비적으로 나오는 쇼난이지만 수비력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느껴지고요.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에서의 불안,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쇼난이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지난 경기 산푸이로의 페레이라 선수가 결장을 하긴 했지만, 이런 이 산푸이로 선수들의 침투나 크로스 공격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산푸이로여서 이 경기는 일단은 산푸이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산푸이로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슈난이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에 한 방이 있긴 하지만 산푸이로가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산푸이로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산푸이로지만 이 경기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는 쇼난을 잡고 홈에서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변을 보지 않고 산푸이로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은 홈과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2위 세레소 오사카 대 6위 도쿄FC의 경기고요. 세레소는 쇼난에게 1대0 승리, 도쿄는 사간도스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 세레소 쪽에 47.1%고요. 세레소는 컵데이가 있고요. 도쿄는 컵데이가 없습니다. 세레소는 2승 2무 1패로 연무를 끄는 상황이고, 세레소는 홈보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2연무를 끊었고요. 원정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보다 원정에서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쿄FC고, 원정에서 3승 2무로 패배가 없는 모습이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측면 플레이 좋습니다. 특히나 사카모토 선수가 이런 역발 윙으로 섰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피스나 중거리 크로스 공격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레안드로, 올리베이라 등 전방에서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들, 그리고 역습이나 공격 템포 자체도 최근에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빠른 팀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에서의 침투나 측면 플레이가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도쿄의 모습이고요. 저는 이번 회차 14경기를 통틀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쿄의 중앙 공간이나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 그리고 공격도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레소 오사카가 볼 처리가 굉장히 불안해서 세컨볼을 내주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중앙 공간이나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도쿄의 측면 공격에서 측면 공간에서의 크로스 공격이나 침투 플레이에 당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에 조금 이변을 보고 과감하게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과 최근 경기력은 세레소 오사카가 더 나은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은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야 될 경기고요. 현재 도쿄가 원정에서 나쁘지 않고 세레소 오사카가 홈에서 원정보다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주중에 컵대회가 도쿄FC가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체력적으로 일정적으로 좀 유리한 그런 도쿄기도 하고, 경기력적으로도 이런 세레소 오사카의 수비를 봤을 때 세컨볼을 볼 처리가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도쿄FC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초안은 조금 이변을 보고 세레소 오사카의 단통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첫 번째 경기는 일단은 초안픽은 2,000원만 가기 때문에 이렇게 투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경기들 위주로만 갔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미즈의 단통 패로 갔고요. 두 번째 경기는 나고야의 무승부, 세 번째 경기는 가시마의 무승부, 네 번째는 가와사키 승으로 갔고요. 다섯 번째는 요코마리의 패배, 여섯 번째는 간바 오사카의 무승부, 일곱 번째는 비셀고베의 승리, 여덟 번째는 울산 승, 아홉 번째 포항 승, 열 번째는 대구의 무패 쪽으로 전북 사이드로 봤고요. 11번째는 산프이로의 승, 12번째는 세레소 오사카의 패배, 13번째는 상주 승, 14번째는 인천 승을 가긴 했는데 이거는 지운 경기여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최종픽에는 무패로 갈 확률도 좀 있기 때문에 단통 승 쪽으로 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금일 오전에 최종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